대학, 주의 집주 임동석 역주. 저자는 공자의 사서인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중에서 가장 먼저 대학을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을 먼저 살펴보겠고 다음 시간에 논어와 맹자, 중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책머리에는 역주 임동석님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겨놓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중용과 함께 원래 예기 제31과 42에 실려있는 한 편씩의 독립된 문장이다. 따라서 원래부터 낙권의 독립된 책으로 전해오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은 진자와 그 문인 혹은 자사가 지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으며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다. 내용은 유가의 가장 뛰어난 정치 철학을 담은 것으로 흔히 삼각령과 팔조목, 본말종시로 나눌 수 있다. 무엇보다 눈으로 읽을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를 터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마이너스 임동석. 책 원문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으며 일부 글에 사족을 달아 의견을 펼쳐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10번째 장 25편 천하의 내용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천하를 평안히 함은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다라고 한 것은 윗사람이 노인을 노인으로 대우하여 백성이 효를 훈계하며 윗사람이 고어려서 부모 없는 경우를 고라하여 나라에서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음을 긍휼히 여겨 백성이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이 까닭으로 군자는 혈구지도남의 사정을 살펴 잘 헤아려 줌을 듯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윗사람에게 미움받았던 바로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 것이며 아랫사람에게 미움받았던 바로서 윗사람을 모시지 말 것이며 앞사람에게 미움받았던 것으로서 윗사람에게 먼저 하지 말 것이며 윗사람에게 미움받았던 바로서 앞사람을 따르지 말 것이며 오른쪽에게 미움받았던 바로서 왼쪽 사람에게 사귀지 말 것이며 왼쪽에 미움받았던 바로서 오른쪽 사람에게 사귀지 말 것이니라. 이를 일러 혈구지도라 하는 것이다. 시의 즐겁도다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라 하였으니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해주며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해줄 것 이를 일러 백성의 부모라 하는 것이다. 시에 깎은 듯한 저 남산이여 돌이 아마마구나. 퍽퍽한 태사윤씨여 백성이 모두 너를 바라보내라 하였다. 나라를 가진 자가 감히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치우치면 천하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윤씨라는 문장에서 멈칫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쨌든 군주나 정부, 지방 관리들은 말 그대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정잡배들이야 자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정자는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데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지 대학에도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부독재와 인재양성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는 정치철학의 입덕지문인 대학을 배우지 않았는가 봅니다. 시의 은나라가 아직 민중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은이 삭제와 짝이었지 의당 은나라를 볼지니 높은 천명을 지켜내기 쉽지 않거느리라 하였다.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 까닭으로 군자는 먼저 그 덕에 상가는 것이다. 덕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토지가 있게 되며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재물이 있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여기에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덕이란 돈이요 재물이란 말이다. 돈을 밖으로 하고 말은 안으로 하면 백성을 다투도록 하고 빼앗는 짓을 베풀게 하는 것이다. 이 까닭으로 재물이 모이면 백성은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은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이 까닭으로 말이 패덕스러우면서 내뱉어진 것은 역시 패덕스러운 채 들어오는 것이요 재화도 패덕스럽게 들어온 것은 역시 패덕스러운 채 나가는 것이다. 강고에는 천명은 항상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선하면 이를 얻게 되고 불선하면 이를 잃게 됨을 말한 것이다. 이상합니다. 참으로 요상하단 말입니다. 불선한 군주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두 눈 뜨고 보았음에도 역시나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는 행동을 보이는 위정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옳을까요? 초서에는 초나라에는 보물로 삼을 것이 없으나 오직 선을 보배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구범은 망명 온 사람은 보배로 삼을 것이 없으나 인과 친을 보배로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증서에는 만약 하나의 신하가 있어 단단결단성이 있어 뛰어나마든 다른 재주가 없으나 그 마음이 희루 밝고 아름다움하여 남을 용서함이 있을 듯하며 남이 가진 재주를 마치 자기가 가진 듯이 여기며 남의 언성 훌륭하고 성스러움 아름답고 통명하다는 뜻을 그 마음에서 좋아하되 그저 마치 자신의 입에서 나오듯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능히 이를 용납한다고 할 수 있으니 능히 나의 자손과 백성을 보호할 수 있어 오히려 역시 이로움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남에게 재주 있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의 언성을 위배하여 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능히 용납을 못하는 것이니 나의 자손과 백성을 능히 보호할 수 없어 역시 위태롭다고 말하리로다. 라고 하였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이를 공유하여 사이중원 이외 지역의 오랑캐로 몰아내어 막아 더불어 중국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일러 오직 어진이어야만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진 이를 보고도 능히 거용하지 못하고 능히 물리치지 못하고 물리치기는 하되 멀리 보내지 못함은 과실이다. 남이 싫어하는 바를 좋아하고 남이 좋아하는 바를 미워하는 것 이를 일러 사람의 성품을 거역하는 것이라 하니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다. 이 까닭으로 군자는 대도를 가지고 있으니 틀림없이 춤과 신으로 하여 이를 얻게 되고 교만과 제멋대로 하다가 이를 잃게 되는 것이다. 재물을 생산함에도 대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는 많고 이를 먹는 자는 적으며 일하는 자는 빠르고 쓰는 자는 느리면 재물은 항상 풍족하게 될 것이다. 어진 자는 재물로서 자신을 발흥시키고 어질지 못한 자는 자신으로서 재물을 일으킨다. 윗사람이 인을 좋아하는데도 아랫사람이 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란 없다. 위를 좋아하는데도 그 일이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란 없으며 부고의 재물이 그 사람의 재물이 아닌 경우란 없다. 맹언자는 마승을 갖추는 자는 닭과 돼지 기르는 일을 살피지 말아야 하고 걸빙지가 되고 이상으로 제사 때에 얼음을 채취하여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집안 정도라면 소나 양을 길러서는 안 되며 백승지가에서는 출렴지신을 길러서는 안 된다. 차라리 출렴지신을 둘지언정 차라리 도신을 두리라라 하였다. 이를 일러 나라는 이익으로 이익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의로서 이익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어른이면서 재용을 힘쓰는 일은 반드시 소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저 사람이 잘한다고 여겨 소인을 시켜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재앙과 해악이 함께 이른다. 비록 잘하는 자가 있다 해도 역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일러 나라는 이익으로서 이익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의로서 이익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몇 문장은 앞으로 다가올 총선을 위해 다시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소인을 시켜 다스리게 하면 재앙과 해악이 함께 이른다고 하였고 비록 잘하는 자가 옆에 있다 해도 역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는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잘하는 자를 옆에 둘 수 있도록 소인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마저도 힘들다면 공주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백성들의 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고전 대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